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요, 발치 교정, 인비졸라인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발치 교정, 돌출입 발치 교정도 인비졸라인 충분히 가능하다. 인비졸라인 안 된다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재웅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자주 여쭤보는 상황이거든요. 돌출입 발치 교정이 인비졸라인으로 과연 잘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인비졸라인을 활용해서 발치 교정을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분명히 불리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발치 교정이라서 불리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잇몸에서 나와 있는 치아의 양이라든지 어금니를 움직여야 되는 정도, 그리고 앞니 돌출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불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분석을 할 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계측점을 찍는다든지 얼굴 전체라든지 잇몸 상황이라든지 다른 치아들의 관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정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돌출입 발치 교정이어도 정말 다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핵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출입 발치 교정도 인비졸라인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만 적용을 한다면 와이어, 철사를 이용한 브라켓 교정보다 훨씬 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병원에서 돌출입 발치 교정을 인비졸라인으로 하신 남성 환자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저것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케이스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경우라면 대부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인 치과 의사 선생님과 주변의 치과에 가셔서 많이 정확한 상담 들으시고 좋은 치료 방향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오늘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치아 옆면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치아가 튀어나와 있죠. 보통 볼 때 코랑 이렇게 입술이랑 거의 각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돌출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 해서 돌출입은 아닌데요, 정상적인 안모 비율을 가졌을 때 이 정도 각도라면 돌출입이라고 흔히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치과 의사들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앞니 교합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면 안모도 좋아지고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모두 다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애프터 사진인데요, 확실히 많이 좋아졌죠. 정상 범위 중에 조금 들어간 정도까지 돌출입이 해소가 되었고요. 비포와 비교해 보면은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앞모를 보면은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술이 도톰합니다. 그리고 측면을 봤을 때는 돌출입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치 교정하는 게 가장 좀 정석적입니다. 발치 교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간단히 그냥 막 설명드리는데요, 정말 뼈, 치아 각도 이런 걸 수십 가지 계측점을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정말 발치 교정이 맞는지 신중히 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치아 교정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상담 시에 딱 진단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진단 없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정밀진단을 해서 한 번 더 설명해드리기도 합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발치 교정을 하면 좋냐면, 입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돌출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입술이 도톰해야 됩니다. 입술이 간혹 너무 얇으신 분들은요, 발치 교정하면 이렇게 치아가 들어가면서 입술도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정이 끝나고 났는데 너무 할머니 같아 보인다 라고 외모가 바뀌는 경우가 입술이 너무 얇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발치 교정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턱을 보면은 약간 무턱 경향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입술이 나오고 입이 나와 보이는 형태다 보니까 턱이 좀 빈약해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모두 다 발치 교정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 후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돌출입이 양상이 많이 좋아졌고 무턱 경향이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사진을 봐도 과거와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정에서 어느 정도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돌출입 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보통 치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할 때는 외모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사실 교정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능적인 것입니다. 돌출입인 경우는요, 치아가 나와 있다 보니까 앞니가 잘 물리지 않는다든지 다른 교합적인 부분, 그리고 치조골, 치아뼈 대비 전체 치아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생기는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지 앞니라든지 어금니 교합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교합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치조골 잇몸뼈의 넓이 대비 치아에 총 배열됐을 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돌출입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가지고요 치아 개수를 줄이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치아에 배열될 수 있는 총 면적을 줄이는 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발치로 해도 그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꼭 발치 교정을 해야 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때 발치 교정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치 교정하기 전에는 구강 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돌출입 형태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교합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치아도 시원시원하게 치관부, 치아의 머리 부분이 잇몸 바깥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비절라인을 활용해서요 힘을 주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가끔 잇몸이 이렇게까지 많이 덮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의 치관 부분이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인비절라인을 활용했을 때 발치 교정을 해서 후방 이동을 다 하기에는 조금 힘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닌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경우에는 인비절라인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뭐 안 보이는 장치를 하고 싶다든지 해외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은 돌출입을 해서 할 때 와이어를 활용하는 교정을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인비절라인을 하기 좋은 그런 돌출입 케이스였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발치가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발치가 되고 배열이 되면서 공간을 막 닫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교정이 완료된 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금니 관계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교합이 되게 잘 물리죠. 이게 이제 송곳니고 5번째 치아, 6번째 치아인데요. 4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였습니다. 작은 어금니를. 보통 돌출입 교정, 발치 교정을 하면은 이 4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것도 각각의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분석을 해서 치과 의사가 유리한 쪽으로 교정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또는 교정 과정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충치나 이런 것도 크게 없었고 딱 전형적으로 4번 발치,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면 되는 케이스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합적으로 타이트하게 했고요. 이게 처음 사진이고 이게 이제 스마일 사진입니다. 보면은 인매가 조금 뭔가 자연스러워졌죠. 볼륨감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웃었을 때라든지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인매가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게 이제 교정 마무리 후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인비절라인 발치 교정을 할 때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내원 횟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내원 횟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치 교정 같은 경우는 4주에서 6주에 한 번씩 내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근데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껴주시면 2달, 3달 발치 교정 이분 하셨는데 협조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환자분이 장치도 잘 착용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초기에는 한 2달 보다가요 점점 3달, 4달까지도 저희가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원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1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치 교정 대비 기간도 길어지지 않고 그 과정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요, 발치 교정, 인비절라인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발치 교정, 돌출입 발치 교정도 인비절라인 충분히 가능하다, 인비절라인 안 된다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정말 환자분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환자분한테 반문합니다. 그거를 인터넷에서 보신 거냐 아니면 어디서 보신 거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어디서 봤다고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인비절라인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 분인지, 또는 최신 인비절라인 경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인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도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요새 인비절라인이라는 거는요,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브라켓, 와이어 교정을 추천드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인비절라인을 추천드릴 때도 있는데요, 결과는 나올 수 있더라도 어떤 길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간이라든지 환자분의 불편 정도, 치아 교정을 하는 동안, 그리고 결과는 저는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과정 자체에서 훨씬 유리한 거, 기간이 훨씬 줄어드는 거, 그런 부분을 추천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비교하면서 보통 상담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내원하신 환자분이라면 내가 왜 이 장치로 해야 되는지, 왜 그게 유리한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이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다 알고
보고 진료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하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비절라인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인비절라인 저 말고도요, 되게 많이 하는 치과 원장님들은 다 저랑 같은 의견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10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이버에 민재용 치과의사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올 텐데요. 거기 서로 이웃 신청하시면 인비절라인의 다양한 케이스들 뿐만 아니라 다른 치과 진료에 대한 이야기들, 철학, 저의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웃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